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5급 교과서 한자어 1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설득은 말씀설, 얻을 득으로 잘 설명하거나 타이르거나 해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설을 보겠습니다. 말씀설은 말씀원과 기쁠태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기쁠태는 입가에 주름이 잡히도록 웃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기쁘다는 뜻과 함께 바꾸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설은 3가지 의무로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설은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풀어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기쁠열은 말을 하거나 들을 때 기쁘다는 의미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뜻이며 달랠새는 말로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도록 달래거나 설득한다라는 의미로 달래다, 유세하다라는 뜻입니다. 얻을 득을 보겠습니다. 얻을 득은 길을 의미하는 조금거를 척과 재물을 의미하는 족의 패, 손을 의미하는 마디촌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길에서 돈을 냉큼 줍는 모습입니다. 얻다, 손에 넣다, 만족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득은 말씀설, 얻을 득으로 잘 설명하거나 타이르거나 해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담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속담은 풍속 속, 말씀담으로 옛날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면서 교훈이나 풍자적인 내용을 표현한 짧은 말을 의미합니다. 풍속 속을 보겠습니다. 풍속 속은 사람 인편에 골곡이 합해진 글자인데 골곡은 물이 흐르는 계곡을 정면에서 바라보면서 그린 모습입니다. 위는 계곡을 그렸고 밑에 입구는 계곡의 물이 보이는 못을 말합니다. 그래서 풍속 속은 새 봄이 시작되면 계곡에 사람들이 모여서 목욕하던 옛날의 풍속을 그린 것입니다. 풍속 속은 풍속, 관습, 대중적이다, 평범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담을 보겠습니다. 말씀담은 말씀원과 불꽃염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불꽃염은 불화가 위아래로 2개가 쓰여져서 불꽃, 덮다, 태우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담은 불을 피운 화롯가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그려서 말씀, 이야기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은 풍속 속, 말씀담으로 옛날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면서 교훈이나 풍자적인 내용을 표현한 짧은 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시조라는 단어입니다. 시조는 때시, 고를 조로 고려시대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때시를 보겠습니다. 때시는 태양을 뜻하는 날일과 음을 나타내는 관청시가 결합된 형성자입니다. 관청시는 발을 뜻하는 그칠지와 마디촌이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시는 태양이 옮겨간 위치를 일정한 마디로 나눈 때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시계가 없던 시절에는 태양의 움직임으로 때와 시간을 짐작했는데요. 해를 보고 때를 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시는 시간이 단위로 때, 기한 등의 뜻입니다. 고를 조를 보겠습니다. 고를 조는 말씀 원변에 두루주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두루주의 각골무는 이러한 모양입니다. 밭전에 점을 찍어 놓은 모습인데 밭의 농작물이 두루, 골고루 잘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루, 골고루라는 뜻이 생겼고 소존에서는 여기에 입구가 더해지게 되는데 이것은 영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둘레, 두루다라는 뜻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를초는 말씀원과 골고루라는 뜻의 두루주가 합해져서 말을 두루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쉽고 알맞은 말을 잘 골라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고르다, 조절하다, 어울리다 라는 뜻과 말이나 음이 잘 균형 잡혀 있다는 뜻에서 조율하다, 가락 등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때시, 고를 조로 고려시대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여운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운은 남을 여, 운치 운으로 일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느낌이나 정치 또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은 데서 느껴지는 정취를 말합니다. 남을 여를 보겠습니다. 남을 여는 밥식과
남을 여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밥을 남겼다 하는 의미로 남다, 남기다, 나머지, 여분 등의 뜻입니다. 운치운을 보겠습니다. 운치운은 소리음과 수요원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소리음은 입에 나팔을 물고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리나 음악의 뜻이 있습니다. 수요원은 입구와 소정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솥은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발이 3개 달리고 귀가 2 달린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제기였습니다. 소정이 다른 글자 함께 쓰일 때는 조개 폐의 모양으로 쓰입니다. 수요원의 위에 있는 입구는 원래 동그라미를 그린 것인데 한자의 특성상 네모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솥의 입구가 둥근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원은 원래는 둥글다라는 의미였는데 솥은 희생제물을 담는 중요한 제기이고 의식에는 공동체의 전 인원이 참석하므로 수요나 인원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둥글다는 뜻의 글자는 큰 원의 모습인 에어쌀 위를 하나 더 씌운 형태인 현재의 모습으로 둥글다의 뜻인 둥글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운치운은 수요원에 소리음이 합해져서 커다란 청동솥을 두드릴 때 땡 하고 울리는 것을 그렸습니다. 소리 울림이나 여운, 운, 운치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운은 남을 여, 운치운으로 일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느낌이나 정치 또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은 데서 느껴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 1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설득은 말씀설, 얻을 득으로 잘 설명하거나 타이르거나 해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을 말하며 속담은 풍속 속 말씀담으로 옛날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면서 교훈이나 풍자적인 내용을 표현한 짧은 말을 의미합니다. 시조는 때, 시, 고를 조로 고려시대부터 발달해온 우리나라의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여운은 남을 여, 운치운으로 일이 끝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느낌이나 정치 또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은 데서 느껴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5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